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say, tell, talk, speak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교재로 이야기하기 전에 공책의 차이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말하다 라는 의미로서 say, tell, talk, speak 이렇게 있어요. 자, 제일 먼저 say와 tell, talk와 speak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say와 tell 같은 경우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고요. talk와 speak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say와 tell의 차이점, talk와 speak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이건 좀 밑으로 보내놓고 우선 say는 누구한테 말했는지 말하고 싶으면 전치사 to와 함께 이렇게 전치사 구가 들어가서 부사로서 위치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tell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말했는지가 필수 성분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say와 tell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say랑 tell은 말의 내용을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둘 다 실제로 말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대절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tell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를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했을 때는 to be 또는 to do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뭐를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not to be 또는 not to do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그 전에 언급돼서 그냥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라는 문장으로 끝날 때는 I told yo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는 tell이 삼형식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내가 아프다고 너한테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I told you I was sic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는 tell이 사형식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I told you to do that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는 tell이 오형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금까지 영상에서 제가 동사 형식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say와 tell의 차이점은 tell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 성분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반면 say는 누구한테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로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 tell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라는 말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행위를 나타내는 토크와 스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둘 다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말했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뭐에 대해서 말했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놓고 싶으면 누구랑 같은 경우는 전치사 with와 누구에게 같은 경우는 전치사 to, 뭐뭐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전치사 about과 함께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 with, to, about 같은 경우는 동사 talk, speak의 짝꿍 전치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speak 같은 경우는 말하는 행위를 할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속도라든지 크기라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어를 말할 수 있을 때도 동사 speak이 사용돼요. 나 영어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I can talk English라고 안 하죠. I can speak English라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talk와 speak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alk와 speak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는 구동사의 형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alk가 포함된 구동사는 뭐 talk behind, 뒷담화를 하다 이런 것도 있고 talk around, 빙빙 둘러 말하다 라는 것도 있고요.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의 형태로 누가 뭐 하게끔 설득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사 speak이 포함된 구동사도 많아요. speak up이라고 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명료하게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speak of라고 하면 뭐뭐를 언급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speak about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논의하다, 다루다 라는 의미가 있고 speak well of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peak against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speak for 하면은 뭐뭐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다.
그리고 뭐 speak out 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talk와 speak은 기본적으로 둘 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말하는 행위를 했는지, 누구에게 말하는 행위를 했는지, 뭐에 대해서 말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전치사 with, to, about과 함께 이렇게 부사로서 같이 사용될 수 있긴 한데 이 둘의 차이점은 speak 같은 경우는 말하는 톤이나 태도, 속도, 목소리 크기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고 어떤 언어로 말을 한다 라고 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말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speak 뒤에 바로 명사 오죠. 이렇게 3형식 동사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소통을 하기 위한 방식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얘도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결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say, tell의 차이점, talk, speak의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었고요.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say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영어 발음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say라고 읽습니다.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단수일 때는 say 뒤에 s가 붙죠. 이거를 says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ays가 아니라 says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say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가 said가 아니에요. said입니다. 과거 분사도 said예요. 이걸 또 said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said 아니고 said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예문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동사 say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그 사람이 날 5시에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당시 썼던 그 문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said I'll be there at 5 p.m. 이렇게 쓸 때는 여기에 쉼표 들어가고 여기에 더블 쿼테이션 마크, 큰 따옴표라고 하죠. 요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대절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said that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쓸 때는 했던 말 그대로 그 문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대절로 할 때는 타임라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예요. 과거에 그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현재 내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언급할 때는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남자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주어 I를 썼지만 내가 현재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내 기준 그 사람은 남자죠. 주어 I 이렇게 he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사람이 미래에 뭐뭐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조동사 will을 써줬어요. 근데 현재 기준 나한테 그 will은 과거에 존재하죠. 그래서 will의 과거 시제인 would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동사 과거 시제 다 배웠단 말이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 누구한테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동사 뒤에 부사로서 이렇게 tome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문장 구조가 동사 say가 들어간 자주 사용되는 동사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 tell이에요. 첫 번째 예문은 네가 나한테 모닝콜 해줘 라고 말했잖아 예요. 동사 tell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you told me까지 들어가고 give me a wake up cal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깜빡하고 못 썼는데 만약에 과거에 상대방이 I want you to give me a call 이라고 말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대절로 나타내고 싶으면 You told me that you wanted 라는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주어는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바꿔주시고 동사는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현재 시제 그대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네가 나한테 모닝콜 해달라고 말했잖아. 이건 to 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You told me to give you a wake up cal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긴 건 나눠봐야겠죠? Give you a wake up call. 참고로 모닝콜은 콩글리시예요. A wake up call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쓴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그 to 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너한테 모닝콜 해주는 거 까먹지 말라고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You told me not to forget to give you a wake up cal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to 부정사 앞에 not이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동사 talk입니다. talk는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도 ed, 과거 분사도 그냥 ed 붙이시면 돼요. 소리 낼 때는 talk, talked 하지 마시고 talk, talked, talked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자, 동사 talk의 첫 번째 예문은 저 말하는 거 좋아해요. 이건 영어로 I like talking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talk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 예문은 당신과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이야기하긴 하는데 누구랑 이야기한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부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nice talking to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alk 뒤에 부사 to you 붙은 거예요. 그 다음 예문은 나는 친한 친구들과 전화통화하는 거 즐겨요. 전화통화하다는 talk on the phone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랑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죠. 그때는 전치사 with와 함께 부사로서 이렇게 같이 위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성분으로 나누면 I enjoy talking with my close friends on the phone. 이것도 좀 길다. 잘라볼게요. Talk with my close friends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은 전화통화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주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긴 했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죠. 이건 전치사 about 써서 부사로서 talk 뒤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성분으로 나누면 We talked about our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짝꿍 전치사 to, with, about과 함께 사용될 때도 있지만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구동사로 사용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talk around, 빙빙 돌려 말하다.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어떤 사람을 뭐뭐하게 설득하다. 자, 이 표현 활용한 예문도 봐야겠죠. 주제 벗어나게 이야기하지 마 라는 표현을 할 때는 don't talk around the poi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삼형식 구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빠지면 그냥 빙빙 돌려 말하지 마 라는 뜻으로 일형식 구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 예문은 그 친구가 내가 요가 수업을 듣게 설득했어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He talked me into taking a yoga class.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사는 speak입니다. speak은 불규칙 동사예요. speaked, speaked가 아니라 speak, spoke, spoken이에요. 자, speak 활용한 예문 또 볼게요. 천천히, 빠르게, 조용히, 크게 말하다. 말하는 속도, 말할 때 목소리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사 speak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ak slowly 또는 speak fast, speak quietly, speak aloud 또는 speak loudl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문은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나 확신이 없어. 이야기할 때 태도가 되겠죠. 이거는 frankly speak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풀면 if I speak frankly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frankly speaking은 이 부사절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부사절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는 동일하죠. 주절이랑 부사절이랑 요것도 생략하고 요것만 남겨놓은 건데 그냥 speak frankly 라고 하면 톡 까놓고 이야기해봐 라는 명령문이에요. 이 주절에 주어의 행위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근데 이 말하는 행위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ing 선택해서 frankly speaking 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죠. 요거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문은 여보세요? 시브입니다 예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Hello, this is Steve speaking 이에요. 전화 받은 시브가 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문장도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말할 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죠. 뭐에 대한 건지는 전치사 about,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는 전치사 t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I will speak to the manager about the issu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예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와 이야기해야 해. 여기서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에 대한 건지 누구와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말이 부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뭐에 대한이란 정보는 전치사 about과 누구누구와에 대한 정보는 전치사 with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영어로 바꾸면 I need to speak with you about the issu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긴 건 또 나눠봐야겠죠. Speak with you about the issue. 자, 그 다음은 영어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요. 특정 언어를 말한다 라는 표현 동사 speak과 함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삼형식 동사로 인지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긴 것도 잘라보면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동사 speak이 포함된 구동사입니다. 구동사 같은 경우는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소리를 높여 명료하게 표현하다 라는 표현은 speak up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Can you speak up? I can't hear yo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동사는 뭐뭐를 언급하거나 논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speak of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teacher spoke of the importance of study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구동사는 speak about이에요. 특정 주제를 논의하거나 다루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표현은 Let's speak about the upcoming change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let's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upcoming은 다가오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Speak well of는 사람 또는 무엇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합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She always speaks well of people around he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동사는 speak against입니다.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내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Many people 과거라서 speak의 과거 시제 spoke 써줬습니다. spoke against the decision made by the governmen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speak for예요. 사람들 또는 무엇을 대표하여 표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나는 전체 그룹을 대표합니다. 대표하여 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영어로 As a team leader, I spoke for the entire grou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peak out이에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는 영어로 She bravely spoke out about her experiences with discriminati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긴 거는 잘라볼까요? 경험, experiences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앞에는 짧은 소유격 형용사, 뒤에는 전치사구 형태의 형용사 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제가 문법 영상 찍다가 갑자기 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다음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간접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간접화법 영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